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늘 하늘 예쁘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7554님, 오프닝에서 하늘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가끔 하늘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경제발전소 습관적으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전입니다 해주셨는데요. 그쵸, 경제발전소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확 발전하시게 됩니다. 자, 1778님, 저는 67세인데 MZ세대 늦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 관문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연봉은 적고 진급은 늦어지고 있어서 기존 회사들 이직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취업 시장에 빨리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래학자가 펴낸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손님은 어떤 소유의 종말을 이야기해 주시게 될까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전호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네, 교수님. 20년 전에 나왔던 소유의 종말은 이제 네. 사지 않고 빌린다였거든요. 맞습니다. 렌트의 시대가 열린다였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유의 종말은 어떤 형태인 건가요? 저도 비슷한데요. 그 전에 말씀했던 소유의 종말은 이제 인터넷의 발전 등등해서 접속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접속이나 이용을 한다는 내용이고, 네.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오픈마켓의 발전으로 인해서 당연히 소유에서 접속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저는 이제 경제 저성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문에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경제가 너무 화랑이다, 과소비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완전 믿겨요. 저는 신문에서 이제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15%밖에 이자를 안 그쵸. 주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는 기사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한 7% 됐잖아요. 근데 그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오히려 과소비를 걱정하다가 지금은 물건을 살 경제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서비스 제품들은 나오고 있는데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고 효용성을 중시하게 되는 문화가 생긴 거죠. 소유권 자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대. 그렇죠. 그래서 구독 경제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예, 맞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뭘 얼마나 구독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굉장히 클래식한데 오늘 아침에도 네. 신문이랑 요구르트를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설마 우유는 구독하지 않고 매일 네. 그 마트가 삽니다. 네네. 사실 우유도 구독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좀 귀찮아서. 근데 우유는 한 번에 보통 1리터씩 사니까 지금은 신문이랑 야구르트를 구독하고 있고요. 신문 구독하신다는 분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동지 만났는데요. 신문 구독하세요? 구독하죠. 신문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독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 구독은 소유가 아닌 이용이다. 예. 완전히 이해가 되는 이 책의 부제도 그래서 소유의 종말인데, 예. 구독 경제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일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건가요? 우선 구독 경제라는 뜻이 뭔지 우선 딱 단어의 뜻을 정의해 보면요. 네.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경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해 보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다 구독 경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다 구독 경제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근데 구독 경제라는 단어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좀 항의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독 경제라는 단어를 만든지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적인 자리 갔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구독 경제 관련 칼럼을 쭉 썼고 그래서 네. 그 구독 경제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구독 경제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냐. 뭔가 한국말의 조합상 네. 어색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먹는데 구독이냐 이러면서 사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보고 네이밍을 너무 못한다고, 제가 지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책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독 경제라는 단어 자체는 구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의 주어라의 TNCO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2015년에 본인 칼럼에다 구독 경제란 말을 쓰면서 이 단어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구독 경제라는 말의 아버지는 미국 기업의 회사 TNCO. 그렇죠. 임원이었군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구독 경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2016년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까? 국내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문이나 야구르트, 뭐 우유 같은 건 굉장히 이제 클래식한 거고요. 뭐 영화,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 뭐 소프트웨어, 뭐 게임, 의류, 뭐 사실상 의식주는 다 되는 거고요. 식료품, 농수산물, 음악, 자동차 그리고 주거까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술이라든지 뭐 요즘에 애견용품도 하고 있고요. 뭐 맞춤형 영양제, 뭐 최근에 저 받는 거 칡집이나 즙 같은 것도 구독하더라고요. 그날 짜서 바로 맞습니다. 배달해 주는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과일이나 칡집이나 맞춤형 영양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큐레이션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 구독하기 시작한 지 오래된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언제쯤 되면은 화장솜이 떨어질 거다, 뭐 스킨 로션이 떨어질 거다 해서 맞춰서 보내주고,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이거 딱 맞춤으로 보내준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의사분이 만든 스타트업도 있고, 그렇군요. 관련된 애견용품을 그때그때 보내주는 것도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보내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반려용품 관련돼 가지고 그 반려용품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구독 경제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은 사실 좀 익숙해요. 이제 어느 순간 반찬이나 국이나 이유식 이런 걸 구독한다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그 차를 구독해요. 맞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구독해요. 맞아요. 면도날이나 와이셔츠를 구독합니다도 이제는 성큼 다가와 있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인공위성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라고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구독이 이제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있는 거죠. 이게 2020년 9월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오피탈을 발표했거든요. 이 기업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석유 시추 회사들은 바다 한가운데는 시추정 정비를 위성으로 원격 통제한다던가 날씨에 민감한 회사들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 서비스는 한계가 없어지고 우주도 구독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오피털이라는 걸 발표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잘 들여다봤더니 석유 시추 회사들은 이거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장비도 통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이제 런칭한 거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만큼 어떤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쇼핑하기 좋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딱 택배로 보내주세요 하면 당일날 심지어 오는 상품도 있는데 이 와중에 구독 경제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구독 경제가 굉장히 사실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이제 그 사진의 주인공이 보니까 그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더라고요. 사진의 주인공이. 근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왜 1890년대 사진인데 네. 그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전기 자동차를 본인이 샀다고 그걸 기념해서 찍은 거예요. 저희 지금 그 에디슨이 처음으로 구입했던 전기 자동차 사진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먼저 등장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상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트렌드화되고 재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경제도 비슷한 거고요. 구독 경제가 최근 트렌드가 된 거는 이제 모바일 시장의 발전,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저성장, 그리고 MZ 세대의 등장인 거죠.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6,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요즘엔 누구나 핸드폰만 여는 순간에 제품과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달려오죠. 네. 그렇죠. 경제 저성장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는데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효용성 있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요즘 MZ 세대가 가장 핫한데요. 뭐 밀레니얼 세대라도 부르긴 하는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다르게 저희 같은 그러시죠. 저는 왜 MZ가 아닐 거라고 단정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MZ 세대는 이제 그 성장보다는 위기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세대거든요. 가슴 아픈 얘기네요. 그렇죠. 성장보다 위기가 익숙한 세대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봤을 때 학창 시절 하더라도 과소비가 문제다.
경제가 너무 화랑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 그러네요. 물자가 낭비된다 그렇죠. 이런 단어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죠. 근데 네. 지금은 신문을 여는 순간 첫 단어가 또 위기고 끝나는 단어도 위기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조차 그 페이퍼로 만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이제 위기인 걸 일상으로 받는 세대다 보니까 그 가격 대비 제품 성능에 얼마나 큰 효용이 있는지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가성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고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물건을 향유하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상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죠. 그렇군요. 위기, 성장보다 위기가 익숙한 세대다.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게 되는데 그렇죠. 마가라고 부르는 세계 빅테크들이 있어요. 그쵸. 그 마가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포함해서 앞머리만 따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 가운데에도 구독 서비스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마가는 지금 구독 경제 회사로 이미 진화를 거의 완료한 상태거든요. 사실 마가면은 앞이 마이크로소프트가 M이잖아요. 먼저 시작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말에 1위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거든요. 애플이 약간 주춤했죠. 예, 이번에서 한 1년 7개월 정도 애플이 1등을 하다가 주춤한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들어왔는데 언론들은 이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탈환한 가장 큰 공신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애저라고요. 근데 그 애저의 기본 모델이 보통 구독이에요. 구독 경제로 다시 MS가 1위를 탈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윈도우나 MS 오피스, 뭐 그쵸. PPT 이런 거 다 한 값씩 돈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버전업 될 때마다 그쵸. 요번에 윈도우 뭐야 몇 네, 번째 맞아요. 버전이야. 윈도우 맞습니다. 비스타야.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윈도우나 MS 오피스 365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구입하지 않고 렌트를 해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구독해서 쓰는 거죠.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이제 전자 서점으로 시작한 회사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된데 가장 큰 공신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멤버십 서비스랑 네. AWS랑 클라우드 서비스 이것도 구독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요. 예. 근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뭐 월 13달러 정도 되고 연간 119달러만 되면 상품 구매 그리고 이틀 안에 상품을 배송료 없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서 뭐 스트리밍 음악이라든지 비디오 책 등을 살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아마존 서비스로서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유료 구독자 수가 약 2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야, 2억 명이요. 예. 아마존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아마존 프라임 쓰셨군요. 가입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서는 이틀 안에 상품이 올지도 몰라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서비스 수준이 정말 세계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미국에서 무료 배송을 이틀 안 한다는 건 정말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틀 안에 안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최근에 지인이 미국 여행을 가서 네.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니치 시장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 WWF는 레슬링 있었어요. 네, 네. 워리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티셔츠를 사고 싶어가지고 네. 미국에 여행 가는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신청하고 지금 한 달이 들어 안 오고 있어가지고. 추억의 단어 나오네요. 워리어, 워리어 아세요? 달라맨, 예, 스네이크맨 맞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헐크 호간. 예. 우리 디즈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예. OTT에서 뭐 요거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디즈니 같은 회사들도 디즈니가 아마 국내 시장이 12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예. 하죠. 내일부터. 넷플릭스 후발주자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다 월 정기 구독료를 내고 맞습니다. 쓰는 서비스잖아요. 맞습니다. 구독 서비스입니다. 내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게 되면 예. 구독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넷플릭스 안녕, 디즈니 헬로우 이렇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걸로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디즈니는 팬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공주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공주 왕자 뭐 겨울왕국 등등 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토르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전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 디즈니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높죠. 근데 당장은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보통 넷플릭스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OTT 쓰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요즘 하도 구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넘어가진 않겠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구독을 기존에 하고 있어도 넘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구독
구독하게 될 어떤 그 유인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컨대 저는 최근에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는데 예. 물건을 사지 않아도 월정액을 내시면 저희가 보너스로 적립 같은 걸 해드릴게요. 예. 물건을 안 사도 구독하는 서비스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아마존 프라임 네. 모델인 거거든요. 이렇게 일정 금액을 내면은 할인을 해주는 건데. 국내 서비스들도 많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뭐 네이버도 있고 사실 네. 쿠팡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4배 정도 물건을 더 많이 사고요. 우리나라의 GS25라는 편의점에서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런 멤버십 서비스. 편의점에서요? 예, 편의점에서도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커피를 사면 멤버십 가입을 하면 커피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비구독자보다 구독자가 한 7배 정도 커피를 많이 사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그런 멤버십 가입자가 보통은 4배 정도 물건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오게 그쵸. 되면 그 안에서 쉽게 빠져나기가 어렵죠. 어렵다. 우리 한복을 비롯해서 그 의류를 구독하는 서비스 이런 것도 나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옷도 구독을 합니까? 아, 사실 한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독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주중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적지만 경복궁이나 인사동을 가면 대여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여점 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은 닫았는데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전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유명한 톰 크루즈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들 안 믿더라고요. 왜 만나셨죠? 그게 더 궁금한데요. 아, 이거 사실 좀 재밌는데 네. 이 영화사에서 짧게 알려주세요. 짧게. 미션 네. 임파서블 촬영실 아까 방한할 때 뭔가 그 팬미팅 같은 걸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팬은 아니었는데 그 팬미팅으로 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새벽에 펑크를 내셔가지고 저한테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진행을 하셨군요. 그래서 뭐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한복을 입고 갔는데 첫 마디가 판타스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입을 수 있도록 한복 구독 서비스가 등장을 하였는데 현재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한복 구독 서비스는 사실상 지금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언론 칼럼에다 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복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소상공인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 이런 큰 항공사가 그런 한복 회사들과 B2B 구독 서비스를 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그 한복을 해외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옵션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구독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한복 구독 경제 시장이 당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제가 이제 한복 구독 서비스 시장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저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독경제 저자 전호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